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크리스찬 아이의 오영택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호주의 총리가 새로 취임했지요. 지난 9월 7일 치러진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자유당과 국민당의 연합을 이끈 토니 에벗이 새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호주의 정치 제도는 내각 책임제인데요. 지난 총선으로 보수 연합이 노동당을 누르고 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호주의 선거 제도는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 특이한 점이 많은데요. 지난 총선의 투표율이 91%라는 점만 보아도 다른 나라와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투표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미국에서는 1968년 이후로 투표율이 60%를 넘긴 대선이 없습니다. 영국에서도 60년 전에 비해 총선 투표율이 20%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투표율이 91%에 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주에서는 투표가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투표 참여가 의무인 나라는 호주를 비롯해서 38개국에 달한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투표장에 가지 않으면 선거위원회로부터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받습니다. 특별한 불참 사유가 없으면 $20의 벌금을 내야 하고요.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170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이것도 내지 않으면 금고형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세계적으로 투표 불참을 가장 엄격하게 처벌하는 나라로는 페루와 브라질, 싱가포르 등이 있는데요. 브라질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여권을 신청할 수도 없고 국가 자격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답니다. 민주주의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투표는 의무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자기 결정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투표가 의무면 선거운동 비용이 효율적으로 쓰인다는 의견이 있지만 반면에 법정 비용을 비롯해 부수적인 비용이 오히려 더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투표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모두가 투표하게 되면 진보적인 민주당이 유리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단순히 집권당이나 기호 1번이 유리해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호주 총선에서 보수 진영이 승리한 것을 보면 의무 투표제가 꼭 진보 진영에 유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달 초 스위스 로잔 연방 공대의 한 박사과정 학생이 졸업을 몇 달 앞둔 상황에서 학교를 그만두며 학교의 모든 연구원에게 편지를 한 통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편지가 전 세계적으로 현재의 학계의 문제를 극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00번이 넘게 리트윗되었고 그리고 13,000번의 페이스북 라이크 마크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그 편지의 간추린 내용입니다. 내가 박사과정을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학계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믿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학계는 차라리 거대한 지원금을 집어삼키면서 무의미한 결과들만을 양산하는 진공청소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학문의 진전보다 자신의 이력만을 신경 쓰는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글을 통해 특정한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학계는 더 이상 제어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들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나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무언가를 배우고 학문에 어떤 기여를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랬습니다. 만약 당신도 그렇다면 내가 아래 기술한 좌절들에 대해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익명의 저자가 쓴 편지지만 이 편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그만큼의 공감대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8가지 항목에 걸쳐 현 학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학계에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과학이 아니라 비즈니스라는 점. 학생이 연구를 대신하고 교수들이 학생의 연구를 빌어서 발표하며 더 이상 연구하지 않는 실정.
학생의 관심이 연구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 교수의 취향에 따라 연구 주제를 할당받으며 그 주제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명되었을 때는 학생이 책임을 진다는 사실. 독창성이 도구로 여겨지는 가운데 연구자들이 유행만을 따른다는 점. 인용 빈도와 피인용 지수, 논문 수, 그러한 숫자에만 연구자들이 집착한다는 점. 지나치게 공격스러운 연구자들의 성향이 보여주는 고집스러움과 폭력성. 자신이 속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해되는 결과를 내어놓고 객관적인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기적인 시스템. 글쓴이는 자신의 관점에서 본 학계의 문제점들을 밝혔을 따름이며 진짜 학문은 이상적인 개념일 뿐 현재의 시스템에서 이를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고 그들이 어떤 책임감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학계와 학문이 동의어라고 생각지 않으며 자신은 학계를 떠나지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추구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의 배움을 일깨워줬던 학교 측에 감사하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정직과 진실이 바탕을 이루어야 할 상아탑이 비즈니스 정신 위에서 무너져가는 것을 봐야 했던 한 젊은 학도의 탄식이 전 세계 학계를 향해 울리는 경종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